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시작합니다. 와! 예,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세 번째인데요. 큐티보이입니다. 네, 봄이 성큼 왔다고 지금 대본에 써 있는데 봄이라기보다는 여름이 왔죠. 근데 네. 어제는 조금 추웠어요. 어제는 조금 추웠으나 하지만 요즘 낮에는 정말 여름 날씨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방송 91분 특별 편성 했었죠. 네, 지난 방송이 송출 날이 드디어 나의 아저씨가 끝나는 날이었는데 나의 아저씨가 90분 특별 편성을 했었죠. 거기에 맞서서 저희가 91분 특별 편성을 했었는데요.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어요. 그런 의미를. 근데 저는 알았어요. 아우, 센스 있는데? 이러면서 우리 PD님 센스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걸 알려야겠다. 근데 대본에 딱 적어주셨네요. 알리고 싶으셨던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에 무명이었으니까 아시겠죠? 갓김치님이 나오셨습니다. 2주 만입니다. 갓김치님. 네, 안녕하세요. 갓김치입니다. 네. 네, 저 지난번 네, 하도록 방송을 하겠습니다. 되게 네. 편안한 마음으로 들었는데 네. 제가 이제 스튜디오에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방송 듣는 게. 아무튼 그랬는데 저 너무나 그 무명님과 큐티보이님과 그 누구 코나님. 네, 코나님을 존경하게 됐어요. 그 인내심이 저는 정말 인내심이 없어서 TV를 못 보거든요, 제가. 어떻게 그거를 끝까지 참고 봤을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화가 나서 약간 팟캐를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잠깐 들 정도로 그랬었는데 TV를 끝까지 보시고 그거를 그렇게 하나하나 뜯어서 비판해주는 이 빛과 소금과도 같은 존재들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그냥 셋 다 되게 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녹음을 하면서. 왜냐하면 무서운 사람들이야. 녹음이 끝날 때까지도 되게 남은 게 있었어요. 얘기할게. 근데 그렇구나. 네, 거기서 이제 멈췄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 게스트님이 오셨어요. 특별 게스트님 몽쉘. 아, 발음이 좀 어렵군요. 몽쉘이 아니고 몽쉘. 몽쉘. 예, 몽쉘. 몽쉘인가요? 쉘인가요? 몽쉘 아니에요? 몽쉘이죠. 이상한. 말해주세요. 네. 네. 이렇게 어영부영. 네. 안녕하세요. 발음해주세요. 네. 몽쉘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네. 네. 근데 한글에서 SH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쉘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흔히 몽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몽쉘이라고 하고요. 줄여서 한사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어떤 온라인 페미니스트 기반의 개개인들이 모여서 이런 사이버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여성 폭력의 현장들을 멈추고자 근절하고자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피해 지원을 비롯해서 정책 제안이라던가 뭐 인식 개선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피해 상담 시에는 기본적인 지지 상담과 더불어서 피해 촬영물이 유포되었을 경우 삭제하는 삭제 지원이나 또 수사 법률적인 지원 혹은 뭐 트라우마 증상 같은 걸 치료받고 싶으실 때에는 심리치료기관에 연계를 해드리는 등의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긴장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게스트님의 소개를 들으면서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네. 바로 몰카, 몰래카메라입니다. 짧게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지만 저 속에 얼마나 많은 활동들과 지금 고민들과 또 지원을 하시고 계신지는 이따가 사례 얘기와 또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일을 브리핑하면서 네. 같이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뭘 주제로 할까 막 논의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사실 그 홍익대학교 누드 모델 몰카 사건이 터졌어요. 이 사건을 주제로 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타이밍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워낙 떠들썩해가지고요. 근데 좀 브리핑은 어느 정도의 브리핑은 필요하겠죠? 일단 간략하게 하고서 5월 1일이었어요. 사실 저 이거 한 몇 달 된 사건. 네, 너무 그렇죠. 너무 심리적으로 너무 막 네. 예. 그래서 일단 이 사건 자체만 두고 보면 이제 5월 1일 날 워마드라는 그 사이트죠. 사이트 내 게시판에 홍대 해학과 누드 크로키 전공 수업이란 설명과 함께 그때 당시에는 학생이 직접 찍은 것으로 보이는 남성 성기 노출 사진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되게 일파만파가 되었고 그 밑에 댓글들도 되게 달렸었고 그래서 바로 5월 4일에 3일 만에 서울 마포경찰서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유출자를 찾는 내사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5월 6일에 피해자에 대해 1차 조사를 이미 마치고 내사에서 수사 단계로 전환을 합니다. 이때 이제 이미 기사들은 5월 1일부터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5월 6일에 댓글에 이제 그 남성을 뭔가 비하하는 거라던가 뭐 그런 거를 썼던 2차 가해에 동조하고 있는 그 워마드넷 사이트 사용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를 합니다. 실제로 5월 10일 날 경찰이 2차 가해 수사도 착수했고요. 그리고 5월 10일 저녁에 유포자가 긴급 체포되고요. 긴급 체포되면서 이제 5월 11일 날 증거인멸이 이루어진 PC방과 심지어 휴대폰을 던졌다라고 진술한 현장 검증을 하고요. 피해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워마드로 수사를 확대하죠. 그리고 5월 11일 날 바로 피의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요. 5월 12일에 피해자 이동 모습을 중계합니다. 포토라인에 이 피의자를 세우죠. 그리고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이렇게 경찰 수사 전환하고 피의자 특정되고 피의자를 잡고 영장이 청구가 되고 발부가 다 되는 이 과정이 한 12일이니까 11일.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건되고 6일 만에 바로 체포한 거죠. 네. 이례적인 일이죠. 정말 이례적이었고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5월 1일에 처음 이 사건이 올라왔을 때 약간 저거 문제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11일 만에 수사가 이렇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좀 되게 복잡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어떠셨어요? 다들 이제 갓김치님 또 뭐 할 얘기가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게 수사를 되게 잘한 거잖아요. 네. 경찰이 네. 수사를 되게 열심히 했고 총력 수사를 빠른 시일 내에 했고 강력하게 딱 피의자 적발해서 체포하고 뭐 2차 가해까지 이렇게 단속하는 모습을 훌륭하게 보였는데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너무나 분노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이 사건의 피해자의 성별이 남성이라는 것 그리고 피의자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빠르고 강력한 수사를 하게 한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여성들이 몰카 피해를 계속 엄청 끊임없이 접수하고 뭐 아니면은 뭐 이 사이트를 고발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있었지만 그때마다 못 잡는다, 못 찾는다. 이거는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 아니 이런 식으로 계속 대응했었던 경찰의 모습을 우리가 수년간 봐왔었기 때문에 그럴 때 미심쩍기는 한데 못 찾는다니까 정말 못 찾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였다는 거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제 현장에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저희 내부 활동가들이 다 이 소식을 처음 접하자마자 내부에서 이슈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실제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첫째로는 굉장히 놀랐고요. 이게 가능한 류의 것이었었던 건가? 라는 것에 큰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은 뭐 갓김치님이나 많은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당연히 분노가 일고 또 실제 제가 그동안 지원을 했었을 때 전 이제 피해 지원 실무자거든요. 실무자로서의 그 지난한 과정들을 경험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왜 문제적인지 도저히 짚지 않고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이게 굉장히 많은 언론을 통해서 공론화가 되고 있었고 또 이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을 전 국민이 약간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건이 좀 빨리 진행됐었다라고 경찰 쪽에서는 뭐 의사를 밝혔다고는 하지만 여론 때문에 맞아요. 너무 여론이 집중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물론 이 사건이 명백한 범죄인 것은 사실이죠. 성폭력 처벌법 제14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 것은 맞으나 실제 훨씬 더 집요하게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그런 류의 피해 사례를 저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이
빨리 수사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유들이 뭐 어떤 특정성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었어요. 그 무슨 밀실 범죄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잖아요.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네. 쉬웠다. 네, 아, 피해자를. 라는 그렇죠. 게 가해자가 누군지 네, 고작 20명 네. 정도니까 특정이 훨씬 쉽지 않았느냐라는 식의 반박도 막 이렇게 여론들도 있었는데 이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게 그 특성상 익명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 보니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불상의 가해자가 있는 경우도 물론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성폭력이기 때문에 분명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상담했던 상담 통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해자의 관계가 1위가 불상이었고 동일하는 수치로 전 애인이었었어요. 그럼 전 애인으로 완전히 특정되어 있는 상황인 피해 사례가 아주 많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었던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이렇게까지 진행된 적은 거의 없었고요. 특히 이번에는 굉장히 엄중하게 좀 사건이 다루어지면서 피의자를 구속 수사를 한다거나 주거지 압수를 한다거나 심지어 뭐 한강물을 지금 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나요? 그것도 뭐 네. 고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네. 어찌됐든 그동안 아주 많은 피해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구속 수사 제발 해달라고 요청했었고 또 압수수색 너무나 간절히 바랬었습니다. 증거를 인멸하니까요. 그죠? 예, 맞습니다. 증거 인멸과 동시에 자기가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든지 재유포를 할 수 맞아요. 있고 또 협박의 경우에 놓여 있을 때에는 이 사람이 협박하는 중에 경찰 고소를 한 거니까 2차 피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너무나 다분하잖아요. 명백하잖아요. 협박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그럴 때 피해자가 구속수사 등의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원했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 최소한 제가 지원했던 건 중에서는 단 하나도 실행됐던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내부의 어떤 실무적인 차원에서 네. 거절당했던 네. 사례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동안의 수많은 피해자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었던 수사기관의 태도와 조치가 바로 이번 이 홍대의 그렇게 모델 사건 네. 이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박탈감을 느낀다 혹은 네. 이렇게 빠른 수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 일종의 2차 가해처럼 느껴진다라고까지 토로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공감하고 또 지원자로서도 어떤 원망스러운 마음을 감추기가 좀 어렵다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는 약간 이 키워드가 2차 가해 수사하겠다와 그리고 이제 여론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인데 저는 여론이 강했다 부분도 너무 어이없어요. 맞아요. 왜 그러니까 이 몰카 천국 정말 몰래 네. 카메라와 이 몰카 영상이 정말 너무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 그냥 뭐 이렇게 누르다가 잘못 들어가도 네. 거기에 그냥 몰카 영상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적인 몰카 공화국에서 왜 이것만 여론이 이런 방식으로 형성됐는가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야죠. 네, 그러니까- 사법기관이. 그러니까 네. 얼마나 여성에 대한 몰카가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니까 저는 이 여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찰이 너무 저는 그 여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여성차별이다. 그러니까 성차별적으로 사법기관이 굴러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방어하려고 지금 여론이 몰린 사건이라 그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경찰이 사회적으로 관심 받는 사건을 열심히 하고 관심 덜 받는 사건은 열심히 안 한다는 말을 지금 자백한 뭘 잘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오히려 되게 비난받을 만한 얘기를 자기들 입으로 스스로 맞아요.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여성들이 지금 왜 남자들은 저렇게 처리해주는데 우리는 저렇게 안 해줘요라고 기분 나빠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가 막 서운하고 기분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국가 권력, 공권력이라는 거잖아요. 정말 국가의 어떻게 보면 힘의 어떤 현현이랄까? 네, 그런 네. 거잖아요. 그것이 성별을 따라서 다르게 공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의혹을 나서서 확인시켜준 굉장히 명명백백하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동등한 국민이 맞나? 라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너무나 올라올 수밖에 없는 맞아요. 상황인 거지. 진짜 그냥 이상하게 성별 프레이밍을 씌워서 이 사안을 가지고 뭐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 명백히 불평등하게 국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 너무 열받는 것 그래서 같아요. 저는 뭐 막 기사에서도 뭐 뿔난 여자들 뭐 아, 나 진짜 그러니까 뿔난 표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여자들이 시위하면 다 뿔난이란 뿔난- 표현.
그러니까 되게 솔직히 말하면 삐진다는 말 못 쓰니까 맞아요. 그걸로 쓰는 삐친 것 같은데 여성들, 마치 뿔난 여성들이 되게 무슨 삐져가지고 뭐 토라져서. 네, 어, 토라져서 지금 뭐 왜 쟤는 저러고 왜 나는 안 저 막 이런 그러니까요. 식의 수준으로 되게 다루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지금 굉장히 여성들이 이게 정치적 의제로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사소화하면서 저도 진짜 왜 뿔런 왜 쓰지? 우리가 그 소라넷이 폐쇄되었을 때 그러니까 17년 만인가 16년 만에 17년. 폐쇄가 됐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계속 뭐 해외 IP라서 뭐 안 된다, 뭐 서버가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안 된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폐쇄를 했잖아요. 물론 유사 사이트들이 생겨나기는 했지만 그때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였다는 걸 확인했듯이 이번에도 너무나 그런 거고 그럴 때 우린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안 했을까?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면 왜? 라고 했을 때 저는 일단 1번 여자들은 원래 그래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의 몸은 원래 그렇게 소비되는 하는 거고 거니까. 그냥 그게 뭐 약간 경제, 그러니까 마치 시장 경제 원래 그렇잖아라고 얘기하듯이 너무나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서 경찰들이 또 하나 2번은 제가 정말 이 얘기를 정말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자기들도 보니까 저는 그 얘기 해야 너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진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아요? 네, 명백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애초에 국산 포르노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불법이고. 근데 지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 포르노 사이트를 저희 단체가 수집한 양만 하더라도 200개가 넘거든요. 물론 훨씬 그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피해 촬영물들이 명백하게 현재 국산 야동으로서 소비되고 있고 실제 피해 촬영물이 어떤 피해 사건이 공론화되었을 때 그 피해 촬영물을 너도 나도 보려고 다들 찾아 헤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문화 근간을 이루는 게 어떤 남성 중심적인 포르노 산업, 포르노 문화라는 것에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포르노 산업에 있어서 혐의가 없는 남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설사 그것을 직접 찍었다거나 올리고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시청하고 소비하고 공유하고 남들에게 추천하고 후기를 남기고 이런 식의 모든 행위가 가해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또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남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화를 방조하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제재를 가하지 않는 뭐 그들의 표현대로 뿔난 이 여성들이 왜 뿔났는지조차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방관자적 태도 여기에서 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설사 뭐 경찰이든 어떤 공권력 내의 누군가라고 하더라도요. 그런 지점에서 피해자들이 경찰에게 가는 것조차도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보도가 덜 되기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현직 경찰들이 네. 동료 여성 경찰의 몰카를 찍는다든가 맞아요. 성폭력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뭐 10대 여성을 유인해서 네. 약취한다든가 네. 이런 경우 사례들이 솔직히 기사로만 검색해봐도 한 해에 몇 건씩 정말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남성 문화 전체의 어떤 공범 의식에서 되게 비롯됐다. 네. 그 다들 어떤 식으로든 걸쳐져 있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되게 자기 일상에서는 되게 사소한 행위인 거예요. 맞아요. 한 번쯤 보는 거 뭐 특별하게 그게 죄의식 가지지 않죠. 음. 그냥 올라와 있는 거 한 번 봤는데 맞아요. 나도 받고 응. 볼 건데 앞으로도. 응, 앞으로도 맞아요. 볼 건데 그리고 그거 한 번쯤 안 보는 애들이 약간 이상한 거고 맞아요. 네, 그게 너무 맞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성교육할 때 뭐 남성들의 그런 걸 되게 성적 활동으로서 자연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 올라온 건 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네, 그냥 네. 하고 있는 네. 거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이지 않나요? 사실? 네.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선순위의 문제지. 맞아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업로드한 사람들을 본보기로 같이 이제 책임을 같이 지게 그럼요. 한다든가 아니면 사이트에게 책임이 물려서 자정적으로 뭐 하게 한다든가 사이트를 뭐 이런- 최소한 일주일만 닫게 해요. 네. 그 사이트 일주일만 닫게 하면 음. 그 사이트들이 알아서 음. 그런 영상 못 네. 올리도록 자체 검열을 할걸요. 아니 하다못해 그리고 개인들이 막 모니터링하고 막 신고하고 이런 활동 하잖아요. 모니터링 사업을 하세요 국가가. 그러니까 네, 제발 그런 거 안 하세요. 하잖아요. 할 수 있는 정말. 것들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 예전부터 이제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보고 이렇게 유사 사이트들 들어가서 이제 신고하고 이런 거를 좀 하거든요. 근데 유사 사이트들 들어가 보면 전 정말 놀란 게 카테고리 같은 게 있어요. 분류별 야동 카테고리. 맞아요. 분류별 야동 카테고리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몰카야동, 유출야동 네. 이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어요. 네, 맞아요. 심지어 여러분 걸그룹 G캠도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들 사회에서 몰카, 유출, 걸그룹이 그냥 야동의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고 그게 아무렇지 않은 사회인 거죠. 거기 들어가 보면 진짜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 야동이라고 써 있는데 들어가 보면 한국 야동의 90%가 그냥 몰카, 유출 그쵸. 야동이에요. 저는 99%라고 생각해요. 네. 네. 제가 조금 낮췄고 네. 정말 네. 네. 100%라도 네. 과언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식의 피해 촬영물이 연출된 무언가가 아니잖아요. 연출된 에로 비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네. 거기에서 어떤 자신의 성적 유희로서의 만족감을 얻는 그래서 그것을 취향으로서 분류해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소비하는 그런 행태를 너무나 자주 목격하고 있고요. 또 아까 큐티보이님 말씀하신 대로 가수나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요즘에 뭐 자기 자식과 함께 TV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네, 네. 근데 뭐 2차 성징 중인 자녀, 아들을 두었을 때 이런 야동을 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한 권장되는 그런 분위기로 공중파 방송에서 지금 방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어떤 10대, 초등학교 만 찾아가더라도 남학생들이 그런 야동 사이트를 줄줄줄줄 꿰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설사 그 사이트가 하나 터졌다 하더라도 다른 사이트로 어디로 옮겨갔는지조차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들만의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몰카 야동, 강간 야동과 같이 범죄성이 명백한 그런 카테고리를 실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유년기부터 야동으로 소비하는 걸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여 버린다는 게 매우 문제적이고 네.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몰카 범죄에 대해서 형량이 너무 낮은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형량을 높여야 하고 이제 높은 형량의 것들을 또 빠르게 수사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형량 높여야 되는 것도 맞고 지금 이렇게 수사 대처한 것처럼 앞으로 일관되게 적용하면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는지를 우리는 눈을 아마 부릅뜨고 그렇죠. 감시를 할 거고 그래야 할 거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남성 피해자의 이 사건이 꼭 같은 사안도 아니기도 하다요. 그러니까 저는 똑같이 했어도 열받을 만한 건이라고 생각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유통구조가 다르잖아요. 여성들의 그 몰카가 유통되는 산업구조처럼 남성들의 몰카가 유통되는 산업구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성들이 사실 그 남성의 나체를 그런 식으로 즐기거나 이런 문화가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나요? 너무 저는 너무너무 다른 거. 완전 공감. 네. 저 완전 공감해요. 네. 남성 나체를 찾아보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성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사건이 터졌을 때도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똑같은 사건이 알고 터졌을 있어요. 때 여성들은 네. 안 찾잖아요. 이거를 네, 검색해서. 맞아요. 네, 그거를 어떤 자신의 유희로서 성적 유희로서 소비할 생각조차를 하지 그렇죠. 않고 그런 걸 찾아다니 포르노 사이트를 막 애초에 소비하는 유저인 여성이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리고 그런 피해 촬영물이 널리 퍼졌을 때 그동안에 이번 사건을 뭐 이 사건 이전에도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조롱하거나 2차 가해하는 건 그동안 다 남성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에 2차 가해를 하는 것이 여성이었었기 때문에 지금 2차 가해자들도 특정해서 수사가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에 있었던 피해 촬영물에 2차 가해가 없었느냐 하면 절대 이 차가에 말도 네버, 못하죠. 예, 모든 게 다 그럴 이차가예요. 수 없거든요. 아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행태들을 그동안 방관해왔었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급력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실제 개인이 입는 피해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성들이 피해자인 맞아요. 건이 훨씬 더 심각한데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 분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동일한 수사하라는 정도잖아요. 그나마. 그나마도 네. 정말 사실은 더 기울어진 수사를 해야 돼. 남성적으로 기울어진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동일한 수사 정도도 요구하는 기가 것도 막혀. 못 받아들이고 저는 최근에 경찰 공무원인 친구와 남성이에요.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런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2,000명, 3,000명 남성을 다 어떻게 집어넣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어넣으라고. 그러니까 본보기로 한번 2,000명, 3,000명 하면 집어넣어보라고. 아니 10명이라도 집어 넣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어. 아니 2,000명, 3,000명까지 안 봐라. 한 특별수사 기간만 해가지고 한 200명만 집어넣어보라고. 200명 집어넣으면 2만 명이 사라질 거라고. 저는 진짜 왜 아마추어같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통 강력 범죄 이렇게 소탕할 때 그런 식으로 하지 않나요? 마약사고 그렇게 소탕할 때 하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잡을 수 없으니까 안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많은데 진짜. 그러니까 그 주요 신고 기간 두고 자수하면 조금 뭐 해주고 아무튼 뭐 어떤 식으로든 뭐 방책을 마련해야지. 갑자기 아니 2,000명, 3,000명 집어넣냐 이런 멍청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200명만 집어넣으라고 2만 명이 사라질 거라고 내가 그랬더니 맞아요.
말을 안 하긴 했는데 뒷말을 속으로 먼저 꿍시렁거렸겠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미 불가능하다고 전제를 깔고 그렇게 수사에 임하는데 한자성에서 사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좀 진짜 이렇게 이 정도면 정말 직무유기다 혹은 편파 수사다 혹은 못한다고 이미 전제하고 경찰들이 대응하잖아요. 그런 실제 사례들이 좀 있으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많고요. 네,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 이렇게 묻는 게 예. 네, 대부분이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피해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자체가 이 여성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는지 그걸 알고 진짜 인생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피해 촬영물만 유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상 정보까지 같이 유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명, 이름, 그다음에 뭐 직업이나 뭐 직장, 뭐 학교, 뭐 핸드폰 번호, 집 주소 이런 것까지 다 유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앞에 네. 그 사람 일상 사진 올리고 맞아요. 이름 편집하는 띄우고 경우도 있고요. 저 정말 그 영상 네. 보고 너무 경악했어요. 심한 건 전 청첩장까지도 같이 스캔 떠가지고 올리는 것도 봤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는 목적인 게 너무 뚜렷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성적인 모욕이나 허위 사실까지 함께 유포돼서 명예훼손성을 띠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피해자가 사회권이 박탈되고 직장을 잃고 학교를 잃고 어떤 삶의 터전을 잃어가면서까지 실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이랬을 경우 이 가해자가 누군지 너무 피해자는 명백하게 알잖아요. 보통은 전 애인을 비롯한 가까운 사이였을 테고요. 특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고소를 했을 때 지금과 이번 사건과 같은 적극적 조치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뭐 이를테면 추가 유포라던가 증거인멸 같은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구속수사 같은 걸 강력하게 요청한단 말이에요. 혹은 이 원본 영상이 파일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복사하고 또 인멸한다거나 따로 빼놓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찾아서 없애달라고 요구했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경찰 쪽에서는 뭐 압수수색을 다 해봤자 얼마든지 이거 숨겨놓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유로 안 해줘요. 그런 이유로 해야죠. 네,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이유로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진행했던 사례 중에 형사 처분이 끝났어요. 고작 벌금 350으로 끝났거든요. 유포 피해가 피해자의 신분증까지 유포됐었는데 그래서 형사 처분 후에 원 유포자가 이 영상을 다시 또 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자는 최초에 피해 촬영물을 삭제하고 경찰 신고하고 심리치료하고 이런 피해 회복 과정들을 겪고 있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지난했던 과정들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 그랬을 때 이걸 최초에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던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만약에 가해자가 전 남자친구 혹은 뭐 전 애인이라고 특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 중에 피의자가 가해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거 너무나 뭐 흔하잖아요. 성범죄 피의자가 자기가 안 했다고 그러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이 사건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는다거나 오히려 피해자한테 안 그랬다던데? 뭐 물어보니까 뭐 안 그랬다고 하던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피해자는 그러면 피해자가 직접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대체 그게 그 경찰의 역할이잖아요. 맞아요. 누가 그러면 네. 진짜 유포했는지. 맞습니다. 누가 유포했는지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플랫폼이 만약에 해외 불법 포르노 사이트였을 경우 이걸 업로드한 유저가 이 피의자인지 입증하기가 어렵다라는 식의 어떤 변명을 하거든요. 근데 전 그전까지 이게 어떤 한계라고 생각했었어요. 아, 한계구나. 진짜 못하나 보다. 근데 이제 워마드가 해외에 서버가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조사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네. 아, 이것이 결국엔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구나라는 게 드러나는 수면 위로 올라가는 순간이었었고요. 그 외에도 아까 뭐 언급드렸듯이 구속 수사라던가 그 외에 적극적인 수사 조치가 받아들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또 2차 가해가 너무 두려워서 신변 보호 요청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네. 당연히 뭐 피해자로서의 권리니까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뭐 저쪽 서에 가서 해야 된다. 뭐 이쪽 서에서 가야 된다. 저쪽 서에 갔더니 왜 여기 왔느냐. 뭐 이런 식으로 신변보호 제도조차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실태를 자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공범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네. 그리고 특히 그러면서 이제 언론들이나 경찰들이 언론. 막 가해자의 미래에 걱정해 주잖아요. 근데 이번에 정말 놀란 게 피해자의 미래를 아니 걱정되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네네네. 이 맞아요. 범죄에 대한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피해자를 걱정하고 지원하고 이런 국가였나. 한국이 네, 저는 맞아요. 너무 놀랐고 이게 여성차별, 그러니까 수사상의 성차별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막 연합뉴스도 기사 쓰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들어가 보니까 제목이 뭐냐면 뭐 몰카처벌 남녀 구분 없다. 막 이런 제목으로 뭐 2016 그러면서 이제 근거로서 2016년에 4,491건의 사례 중에 남성 피의자가 4,374명이었는데 그 중에 135명이나 구속했다. 2017년에는 남성 5,271명 중에서 119명이나 구속했다. 남성 이렇게 많이 구속했고 네. 그동안에 여성 구속자는 한 명도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성 구속자가 왜 없었겠어요? 그리고 5,271명 중에 119명 구속했다는 거는 지금 이걸 지금 자랑이라고 지금 5,000명을 구속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집행유예를 풀어줬다는 네. 거잖아요. 아니면 어. 불기소했거나 그래서 저는 훈방 조치했거나 5년간 불법 촬영 범죄 가해자의 98%인 15,662명이 남성이었다고 하는데 이런 피해자는 도대체 몇 명이었을까요? 1만 명의 가해자가 있었다는 것은 아무튼 이게 굉장히 일단은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든 어떤 성차별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되게 포장하려는 많은 노력을 언론이나 이런 데서 기울이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피의자인 여성에게는 남성을 혐오하나요? 라는 식의 이제 질문을 던지고 그 포털라인에서 네. 그리고 워마드라는 게시판을 언급할 때는 남성 혐오 사이트, 여성 우월주의 우월사. 사이트라고 언급을 하는 것.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행동은 절대 성차별일 리가 없고 굉장히 합리적인 수사의 과정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여성들은 이상한 남녀 대결 프레임을 씌우고 남성 혐오 집단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되게 애쓰는 무리들이 있죠. 저는 특히 포토라인에서 남성 혐오하냐고 묻는 질문에서 너무 놀랐던 게 심지어 사람이 죽었던 여성이 네, 희생됐던 네. 강남역 살인 사건을 두고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네. 여성 혐오다. 이건 여성 혐오 살인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경찰 수사기관 또 선을 그었죠. 계속. 네. 아니다. 네. 근데 그 이후로 아니 그리고 막 그 가해자가 여자가 날 무시해서 죽였다 막 이런 말을 계속 하고 계속 막 하는데. 그러는데도 묻지마 살인. 뭐가 묻지마 살인이에요. 5명인가의 사람을 앞에 보냈고 이미 네. 네. 여성이 들어왔을 때 찔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계속 묻지마 살인. 근데 바로 이렇게 남성 혐오하냐고 묻는 걸 보면서 정말 저는 이거 만약에 이 홍대 이 사건 피해자가 여성이었으면 바로 홍대 몰카녀 됐을 거잖아요. 네, 언론에 맞아요. 의해서 네. 그런 것도 너무 단적으로 그리고 차이가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검색해가지고 어떻게든 찾아서 봤겠죠. 다 사이트에 올라가고 네. 나왔겠죠. 맞아요. 아, 뭐 얘기하다 보니까 막 그래서 뭐가 남녀 구분이 없죠. 그리고 사실 이런 이제 수사상의 성차별 이런 문제가 단지 몰카만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 알고 있잖아요. 사실 가정폭력, 네. 뭐 데이트 폭력 네. 이런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남성이 그 여성을 그러니까 부인을 이를테면 때려서 죽였어요. 그 경우에는 뭐 기사가 나거나 혹은 판결문 같은 데에서 뭐 다른 남성과 있는 것을 보고 분을 못 이겨. 뭐 혹은 나의 맞아요.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밀을 가해자의 제공하고 그리고 가해자의 뭐, 그 이유를 꼭 언급해주고 술을 먹어 뭐 네. 우발적으로 굉장히 뭐 그렇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 여성이 남편을 죽인 경우 특히나 많은 정말 대다수의 경우가 맞다가 가정폭력으로 맞다가 남편을 죽여서 이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 여성을 굉장히 용의주도 하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고 그래서 막 뭐 20년형 30년형 이렇게 때리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런 사정을 참작해서 막 7년형 8년형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거랑 저는 완전히 맥을 같이 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사실. 실제로 여성 교도소 수감된 대다수 여성들이 그 가정폭력으로 인한 남편 살인으로 되게 많이 수감된다고 들었고 네. 기본 30년형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떠한 폭력 이번 사건도 그렇고 어떤 폭력들을 남성이 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남성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걸 깔고 있는가 하면 여성이 그런 똑같은 동일 범죄를 했을 때는 아니 어떻게 여자가 얼마나 최악질이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관점을 수사기관조차도 내면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그렇죠. 받아 쓰는 언론과 받아들이는 일부 남성들이 맞아요. 그리고 저는 남성 죽인 경우에 기사들의 대다수가 진짜 여성이 어떻게 남성을 이런 맞아요. 방식으로 왜냐하면 맞아요. 남성은 감히.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그냥 단적인 예로 어떤 사람이 옷을 성기를 노출하고 사람 많은 길거리에 나갔어.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위협의 대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위협의 주체가 되는 이 기울어짐을 우리는 되게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고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 그리고 나도 거기에 이제 관점이 되게 젖어 있고 그렇다는 거를 그 수사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자기 성찰적으로 너무나 인지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는 엄청나게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반대쪽으로 움직이려고 맞아요. 하는 걸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럴 때 하도 여성들이 성차별이 있고 세상이 성별 불평등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너무 또 과도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마침 여성 가해자가 나왔어. 그럼 옳거니 그래서 이것 봐라 여자 가해자도 있다. 거의 이런 느낌을 신났죠, 받아요. 그게 사실 의도적일 리는 없겠지만 의도적으로 그런 이제 네. 반동 부정의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법기관이 설마 그러겠어요? 그냥 어떤 무지함과 무능함과 게으름과 뭐 이런 것이 합쳐져 근데 그게 부정이하죠. 그게요. 그것이 네. 그 무지한 네. 게 부정이에요. 그 사법기관이 무지하고 권력기관이 네. 무지하면 부정의하게 상황이 흘러가죠. 네. 하지만 어쨌든 그런 매우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노력을 요구해야 하는 네. 시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희진 쌤이 또 칼럼 하나 쓰셨는데 백리시 논리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논리를 어느 정도 알아먹어야 백리시를 할 수 있대. 근데 남성들은 모른대. 지금 상대방의 논리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어. 아예 이해를 못 하잖아요. 여성 혐오라는 것도 아예 이해를 못 하고. 그러니까 저는 남성 혐오하냐고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여성 혐오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소수자 혐오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강자 혐오를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그런 무지함과 그 무능함은 사실 다분히 의도된 것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을 깨고 내 이제 무지함을 깨고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를 들어보면 굉장히 혁명적이잖아요. 너무나 많은 것을 다르게 생각해야 되고 굉장히 이제 번거로운 어떤 고민의 과정과 엄청난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이런 게 필요한데 그리고 그랬을 때 사실 본인들이 누리던 그러니까 남성들이 누리던 어떤 것들을 많이 내려놔야 하는 것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태까지 편하게 했던 농담 못해 뭐 이런 거랑 다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그 일상에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더 알지 않으려고 하고 모르는 채로 머물려고 하고 근데 그거 자체가 당신들이 이미 힘을 가지고 있고 책임을 가진 주체들이기 때문에 폭력으로 결과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 청원 얘기를 좀 지나가 볼까요? 네, 저 봤는데 주말에 보니까 40만 명 넘었던데요. 네, 이 이제 동일 범죄, 동일 수사하라는 청원인가요? 네. 이거 지금 청원이 올라갔고 거의 제가 알기로 한 며칠 만에 20만 명 넘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청와대에서 그 국민청원 관련해서 키워드를 했는데 그 키워드 중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청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비판 의식도 있지만 어쨌든 국민청원으로 올라가는 안건들이나 의제들이 여성이 많고 특히 이번 건을 저는 보면서 법이 진짜 완전히 이 관련된 사각지대 완벽히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 청원밖에는 기댈 곳이 없고 진짜 며칠 만에 정말 20만 건이 넘는 걸 보면서 청와대는 진짜 저는 약간 고민이 될 것 같고 고민 실제로 할까요? 해야죠. 대전하는 오늘 뭐 있던데요? 오늘 11시에 뭘 하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요? 뭔가 이 사안 관련해서 뭐 문제의식을 느꼈는지 정부 차원에서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11시 50분에 5월 21일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공식 트위터로 이 세 가지 국민청원에 지금 답변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올랐는데 답변이 어떻게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아직 그렇죠. 모르겠네요. 사실 청와대 답변 사실 말만 그렇게 해놓고 제대로 안 노력하겠다. 하는 거 너무 많잖아요. 뭐 이런 식이잖아요. 너무 많은데 너무 지금 답변하는 거 너무 늦었고 제대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40만 명이 청원 서명을 하고 5월 19일에 주말에 해화에서 이
홍대 건 관련해서 그러니까 동일 범죄, 동일 수사, 동일 처벌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집회가 열렸고 1만 3천 명 네. 정도가 지금 사실 모였다고 하는데 저는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인원까지 이제 포함을 하면은 한 1만 5천 명까지 생각해도 될 것 같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성들이 모였죠. 이 관련해서 주최 측도 사실 예상 못할 정도 수준의 인원이 몰렸고 저희가 알기로 전국 각지에서 버스 대절 다 해가지고 시시각각 다 신청받고 착착착착 아, 너무 올라온 멋진 일이에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많이 모일 거라고 생각은 했으나 솔직히 말하면 1만 명이나 숫자는 좀 예상 못했죠.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이거는 어떤 사안에 정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정말 이 그냥 빡침이 네, 40만 명도 그렇고요. 네. 저는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마다 몰카를 떠올리면서 살아야 하는 이 여성들의 맞아요. 네. 이 분노가 네. 그렇게 사람들을 모이게 할 만한 것이었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경찰도 아마 놀랬을 거예요. 경찰도 정말 놀랬을 거고 왜냐하면 단일 집회로서 10,000명이라는 건 너무 놀라운 수치고 사실 그 전전날에 비가 되게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강남역 2주기 때도 2,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결집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못 참겠어. 왜냐면 저도 진짜 어이없는 게 화장실 그 구멍 막는 실리콘을 다 여성들이 지금 소지하고 다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진짜 직결했다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긴장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저는 저희 몰카가 어딘가에 돌아다니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거든요. 물론, 대부분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발견하지 네. 못했어요. 물론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 유포에 대한 불안이라던가 그 공포감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네. 거잖아요. 누구나 어떤 성폭력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일상에서의 어떤 지장이 될 만큼 혹은 피해로서 호소할 정도만큼의 불안이 생길 수 있다는 네. 걸 저희는 하나의 피해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불안 피해라고 하는 걸 유형화해서 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아. 예, 불안의 네. 피해를 호소하시는 네, 분들께. 네. 처음에는 저희도 이게 그냥 단순 문의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상담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지원이 들어가야만 하고 또 이러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땐 결과적으로 그러한 사고를 하는 게 결코 불합리하다거나 망상이라거나 그런 사고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사회적 고통이죠. 공감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피해가 실제 하지는 않지만 그것에 대한 가해 행위는 전 존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해 행위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말해왔었던 남성 중심의 포르노 문화 이런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착취하는 이 구조 이거 전반이라고 다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성들이 그래서 이제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 몸이 어딘가에서 눈요깃감이 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딸감이 된다는 거에 대한 걸 참지 않겠다는 거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말에 보니까 무슨 교도소에 일반인 사진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가 있다고 이제 밝혀지면서 그게 또 이슈화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려 있는 일반인들의 그 얼굴 나온 사진 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 네. 쭉 다 모아서 마치 이제 달력처럼 만들어 가지고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에게 눈요기 하라고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적발이 된 거예요. 이런 문화? 근데 저는 진짜 그 몰카나 막 유출 영상 올라온 사이트들 보면 진짜 놀라운 게 아니 성관계 영상뿐만이 아니라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있잖아요. 길 걸어가고 있는 네. 여성들 사진 30장을 그냥 찍어요. 그걸 올려놓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노출도 없고요. 네. 없는데 그냥 뒷모습이에요. 맞아요. 혹은 뭐 고등학생이야. 그 고등학생을 그냥 의미 없이 따라다니면서 찍어요. 그리고 뭐 스튜디오스야. 그 스튜디오스가 뭐 지하철에서 내리고 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의미 없는 사진 찍어서 그걸 올리고 그거를 서로끼리 막 댓글로 네. 그러고 있는 그 문화 정말 저는 뭘까 이번에 교도소 보면서 또 느꼈거든요. 정말 뭘까? 그 혹시 휴지끈 길다라는 표현 아, 네. 아, 네네네. 아시는 거예요? 네. 포르노를 계속 오랫동안 봤다 뭐 이런 뜻인 그죠. 거죠. 네. 뭐 가방끈 길다에 이제 네. 빗댄 표현인 네, 건데 네, 남성들이 자위를 하면 휴지를 사용하잖아요. 네, 네. 그만큼 이런 야동을 많이 소비하고 이 야동 세계에 대한 문화에 박식하고 오랫동안 그런 식의 활동을 해온
그들만의 존칭인 거예요. 하나의 이런 식의 문화를 잘 소비하고 이해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에서 우상과 같은 전파해주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휴지끈 기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 문화를 너무나 반증할 수 있는 네, 말이라고 저는 네.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일반적이다 보니까 어떤 남성들은 이 몰카를 보는 거, 그러니까 몰래 보는 영상이 되게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욕망인 걸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까지 이런 영상이 주류가 된 국가 문화권은 되게 특정적일걸요? 아, 맞아요. 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는 한글을 쓰잖아요. 네. 그럼 한글 자체가 만국에서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네. 물론 해외에도 포르노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각국에 중국, 네. 호주, 뭐 유럽에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국내 한글로 서비스하는 포르노 사이트가 약간 기이한 정도의 수준으로 많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느냐를 이야기했을 때는 한국에서 이러한 소비 문화가 네. 그 어느 곳보다 활발하게 네. 비이상적으로 많다. 네. 맞아요. 비정상적으로 많다. 기이하게 많은 네. 거예요. 너무 네. 그 맞아요. 수치가. 네. 그리고 저는 어떠한 욕망도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있다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모든 것이 다 산업적으로 구조화되고 부추겨지고 문화를 통해서 부추겨지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아, 우리가 네. 어떤 성적 욕망을 부추김 당해 오고 그렇죠. 있는가에 대해서 성찰해야 되는 그렇죠. 것이지 내가 이런 성욕이 있는데 네. 어쩌란 말이냐 라는 식으로 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뭐 화장실 몰카 같은 경우도 그걸 뭐 이상 성욕으로 하면서 그런 취향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몰카 영상의 댓글을 보면 사실 그 영상 자체에 대한 흥분보다는 어떤 여성이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그런 볼일 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내가 지금 훔쳐보고 모욕 주는 거 자체. 네. 에 대한 그 희열 있잖아요. 사실 그걸로 저는 되게 공유한다 생각하거든요. 되게 성매매랑 비슷한 면이네요. 네, 아주 네. 밀접해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특히 뭐 예를 들어 학교 내에서 그런 게 돌잖아요. 학교에 설치해 놓고 그러면 학우들이 그걸 돌려본단 말이에요. 네. 경우가 있었죠. 그러면 그 여자애 있잖아. 자기 아는 여자애. 근데 평소에는 뭐 자기도 말도 안 건데 그 여자애를 그런 영상을 자기들이 공유하고 돌려보고 모욕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그냥 희열을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어떤 취향의 문제는 아니. 그래요. 사실 권력 폭력 피해 네. 문제라는 네. 걸 네. 너무나 네. 이제 분명 성매매 얘기 나와서 말인데 성매매도 네. 사실 네. 아니 너무 그러니까 네. 성매매도 사실 이제 그 섹스 자체라기보다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공간과 시간과 이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네. 산다라는 네. 의미인 거고 또 네. 또 비슷한 게 또 경찰이 성매매 단속하는 거 보면은 네. 그러니까 알죠? 그 네. 길거리에 그냥 전단지 막 깔려 네, 있잖아요. 네, 네, 잡으려면 잡을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안 잡잖아요.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하네요. 여성의 몸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고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벌고 어떻게 그 욕망이 더 강화되고 재생산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혀 책임을 느끼지 않는 문제랑 완전히 맞닿아 있는 것 완전 저는 같아요.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여성의 몸에 관련된. 아니 그래서 아니 그래서 네. 저기 이제 딴 아니, 근데 얘기를 나아가야지 아니 이제.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안 돼요? 어, 그래서 얘기해. 집회에 네. 그 언제였지? 그 5월 17일 날 강남역 네, 이주기 때 그 네. 집회에도 그렇고 19일에 있었던 네. 집회에도 그렇고 몇몇 남자들이 염산 테러 한다고 아, 예고했잖아요. 저는 그것도 진짜 열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냥 뭐 칼 들고 간다, 뭐 때리러 간다 이게 아니라 왜 굳이 염산 테러일까라는 걸 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염산 테러가 이제 화제가 되었던 게 보통 이제 이별을 요구하는 여성에게 복수 차원에서 뭐 염산을 끼얹고 이런 식의 테러로 많이 기사화되면서 알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치 여성들에 대한 응징 복수 그리고 그렇죠. 특히나 그 여성의 자원으로 통용된다는 그 외모를 망가뜨리겠다라는 유의 몸을 망가뜨리겠다라는 유의 어떤 특히 실천으로 그리고 실제로 좀 얼굴이 좀 알려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성 운동을 한다든가 앞에서 나와서 뭐 마이크를 잡는다든가 이런 여성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일베 같은데 올려서 그냥 모욕 주잖아요. 네. 그 여성에 대한 모욕. 조리 그게 돌리죠. 예, 네. 그 여성에 대한 엄청난 모욕일 거라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모욕이라고 생각하. 저는 그런 방식 있잖아요. 여성에게 외모로 아니면 몸으로 네. 그 여성을 엄청 성적으로 네. 이렇게 욕하는 것이 그 여성의 어떤 명예를 엄청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걸 되게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분노스럽고 네. 이것에 무서워하지 않고 이제 진짜 계속
아랑곳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인 이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차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처벌을 하고 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막 오만 얘기를 막 다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네. 우리가 했었던 모든 이야기가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이러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성의 그러니까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그 폭력이 살아있는 현실 세계의 여성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성폭력이다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냥 딸감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그것이 성폭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은 너무 한 줌이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모래알처럼. 그렇다면 문화 전반이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너무나 참담한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이 실태들을 이렇게 심각한 이 상황에서 결국 문화를 바꾸자고 하는 게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서도 저는 반드시 수행되지 않으면 근절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투 운동을 보면서요. 반성폭력 활동가이자 지원자로서 아주 복잡한 그런 감정을 느껴요. 그 이유는 물리적 성폭력의 경우에는 아주 미약하게나마 이런 피해를 지지할 수 있는 기반들이 조금은 마련되었다고 생각해요. 미투를 고백할 수 있는. 근데 사이버 성폭력 피해의 경우에는 그런 미투를 외칠 수가 없거든요. 아까 언론의 태도라던가 이런 것도 얘기했잖아요. 홍대 사건에는 피해자 중심적으로 가해 행위를 집중해서 보도하는 기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자가 이번에 그 사진 모델, 피팅 모델 네, 성폭력 사건 네. 그거 똑같은 기자가 제목을 완전 다르게 썼거든요. 피해자의 뭐 가슴을 움켜쥐고 뭐 이런 식의 또 그런 선정적인 예, 거. 그쵸.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야 팔리니까. 그리고 또 이런 피해 촬영물들이 실제 유포됐다고 고백한 그 영상 일종의 미투잖아요. 그것도 그게 영상이 공론화 되자마자 바로 포르노 사이트에 그 피해자 이름이 언급됐어요. 실시간 순위로 올라왔고 모두가 그것을 소비하려고 했어요. 이 상황에서 사이버 성폭력, 유포, 비동의 성적 촬영물, 유포 피해 이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과연 내 피해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런 사회적 기반은 지금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해 촬영물이 유포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애초에 시선과 문화로 구성되는 성폭력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아무도 클릭하려고 하지 않으면 폭력이 성립되지 않잖아요. 누구도 이 피해 촬영물로 딸치지 않으면 괜찮잖아요. 타격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지금보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 운동을 해야만 한다고 대중 운동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방법은 어렵겠지만 지금 이 현실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 지난주 토요일 19일에 보여주었던 그 수많은 1만 3천여 명의 개개인들이 다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가로서 계속 한 목소리로 보지 마, 찍지 마라고 외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반드시 정부는 응답을 해야 되고 또 수사 실무자들도 응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은 조금 더 덧붙여 말하자면 물리적 성폭력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아주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인 경우가 많잖아요. 친밀한 관계에서 물론 다 젠더에 위계한 것이긴 하지만 기반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걸 완벽히 차단하는 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가해자 처벌 강화라던가 이런 식의 사후 조치로서 진행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계적이고 하지만 이 사이버 성폭력은 아까 갓김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구조로서 산업화가 되고 있거든요. 몰래 찍고 누가 그걸 유포하면 그게 유통되고 유통되면 소비하고 심지어 그 피해 촬영물 돈 받고 삭제해주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그동안은 그걸 돈 주고 삭제를 해왔어요. 피해자들이 직접. 이러한 너무나 원으로 그려지는 이 구조 속에서 정부가 개입을 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을 차단시키면 돼요. 못 보게. 맞아요. 이 불법 피해 촬영물들이 유통되고 있는 플랫폼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못 올리게 소비 못하게
개입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피해가 저는 아주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저는 말씀하신 거 너무 공감 가고 그 문화를 바꾸는 게 되게 지금 이렇게 피해가 많은 상황에서 너무나 막연한 얘기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근데 그게 멀리 가는 길 같지만 사실은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고 제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서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경찰도 공범이다. 너도 공범이다. 남성이면 공범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아니거든 하면서 되게 막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억울해할 게 아니라 그러지 않고 다르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여태까지와는 다른 관점으로 언론 기사 혹은 제목을 쓰고 그리고 동료 남성들에게 보지 말라고 그런 거 즐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자기가 맞아요. 공범이 아니라면 단톡방에서- 억울해하기 이전에. 단톡방에서 이상한 영상 공유하면 그 공유하지 말라고. 맞습니다. 한 번만 더 공유하면 네. 신고할 거라고. 네, 그래서 이 상황이 문제라는 걸 안다면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탤 것인가 아니면은 자기의 그 억울함 때문에 자기를 지키는 쪽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있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변화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아갈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그 선택을 할 때에야만 이것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몽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여성들은 모이고 시끄럽게 말하고 이거를 이슈에 올려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설쳐야 되는 거죠. 아까 저는 몽쉘을 얘기하면서 든 생각이 그 남성 문화에서 성관계, 성폭력, 포르노 이 구분이 없고 일직선이잖아요. 네, 네. 이 경계가 되게 흐리잖아요. 근데 네. 특히 저는 이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네. 명명되는 이 유출, 몰카를 공유하거나 뭐 거기에 댓글 다는 행위가 정말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거 자체는 자기가 볼 때 성폭력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아. 둘이 좋아서 찍었어. 네. 그게 어쩌다 배포됐어. 그걸 보는 내 행위도 나의 잘못은 성폭력이, 아닌 거예요.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저 영상 성폭력이 아니니까. 네. 근데 이거 너무 아니고요. 네, 맞아요. 그 둘이 찍었다고 해서 그거를 만천하가 보기를 원했다고 그 사람이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공유하고 특히 그게 여성한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여성이 성을 즐긴다는 게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낙인이 되면 안 되지만 낙인이 되는 현실이 있단 말이죠. 아까 맞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성이 뭐 옷을 벗고 활보하면 여성들한테 위협적으로 느껴지지만 여성이 그랬을 때는 그게 사진 찍혀서 어떻게 돌아다닐지 네. 모르고 알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지만 그게 네. 현실이라는 걸 네.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그걸 보면서 그 댓글 남기는 거에서 그 여성에게 모욕을 줌으로써 너가 어떤 종류의 희열을 느낀다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정말.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되게 사람들이 나이버게 생각한다, 어떤 면에서. 아주 예, 예, 나이가 예. 그러니까 남성들이 또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실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닌데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라. 네, 갓김치 얘기한 것처럼 제발 그런 시간에 그러니까 남성 문화에서 좀 바꿔 나갈 수 있는 뭔가를 같이 좀 고민하자 제발 이런 얘기로 네. 뭐 이렇게 꽉 네. 채워서 네. 화내면서 방송한 거 오랜만인 것 네, 같은데 너무 계속 화나는데요.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네. 네 여러분 이제 그 와중에 그래도 우리가 항상 하는 해장픽을 이 와중에 해장픽. 네. 해장픽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해장픽 관련해서 좀 웃긴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해장픽 그럼 누구부터 할까요? 자 먼저 갓김치님. 네, 저는 오늘 그 넷플릭스에 있는 다큐멘터리인데 글로리아 올레드라는 그 여성을 다룬 동명의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글로리아 올레드. 그거를 저만 늦게 봤나 봐요. 근데 보신 분이 되게 많을 텐데 혹시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제가 더 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보시면 제가 왜 추천했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이걸 보고 나서 앞으로 힘 빠지고 힘내고 싶을 때 이 영화를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추천합니다. 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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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몽쉘님. 저의 네, 몽쉘. 해장픽인가요? 네, 네. 그 얘기를 해주세요. 정말 저는 네. 이것이 해장 상담소이고 해장픽을 꼭 해달라고 PD님께서 부탁하셔서 전 정말로 저의 해장 방법을 말씀드려야 되는 줄 알고 해장 팁. 네, 내가 평소에 무엇으로 해장을 하는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사소한 거여서 너무 말하기 부끄럽다 생각하고 왔는데 이게 이런 회장인지 정말 몰랐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청취자분들께서 혹시라도 과음을 하셨다면 정말로 해장이 필요하실 때 팁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팁은 아닌데요. 저는 숙취가 심할 때 반드시 토를 하고요. 토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무조건 해야 되더라고요. 그거 하지 않으면 잘 내려가질 않아서 그 다음에 갈아 만든 배 음료수를 마십니다. 그러면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네,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그걸 또 이제 끝까지 먹으면 힘들다고 끝까지 먹으면 캔 하단에 좀 이렇게 침전되어 있는 단 액체 액기스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 약간 미식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뜬 물만 드시면은 네. 숙취 해소에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부끄럽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술 마실 일이 또 많잖아요. 밑에 부분 말고 위에 뜬 물. 그쵸, 뜬 물을 맑은 드시는 물, 맑은 물.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최근에 데뷔한 아이돌인데 갈로 열고 여자고 뒤에 아이들이거든요. 되게 신기하다. 네, 이름이. 그래서 무음으로 처리해서 그냥 아이들이라고 불러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 그 노래가 되게 좋아요. 라타타라고. 약간 라틴 음악 같으면서 근데 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노래가 약간 예쁘고 막 정제되고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되게 자신 있고 활기차고 센 목소리를 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소연이라는 여기 그룹의 핵심 멤버가 이 노래를 다 자기가 만들고 녹음 가이드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 저는 남아이돌을 이렇게 작사 작곡하고 뭐 하고 이런 거를 엄청 셀링 포인트로 맞아요. 많이 부각시키거든요. 대도 근데 안 여자 노래. 아이돌은 사실 가사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 아닌 경우면 또 가사 정도 약간 썼다. 이 정도로 그리고 그게 그렇게 셀링 포인트가 아니에요. 아이돌 시장에서. 왜냐하면 남성들이 뭐 여자 아이돌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멋있다고 뭐 이런 아닐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그룹은 되게 셀링 포인트를 그걸로 되게 내세우면서 그리고 실제로 영상을 봤는데 가이드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멤버의 경우에는 이런 발음이 되게 좋아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다. 되게 정확하고 그래서 노래를 한 번만 저 좀 노래 듣고 좀 놀랐어요. 라타타라 노래를 한 번만 좀 들어보시면 좀 제가 말하는 게 그리고 랩이 되게 주거든요. 되게 센 랩. 그리고서 좀 한번 들어보시면 좀 이 아이돌에서도 이런 방식의 이제 시장이 좀 있구나 혹은 이렇게 이런 아이돌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네. 들으니까 그 네. 그룹명이 되게 다른 느낌으로 네, 다가오네요. 네. 라타타 감사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마지막 순서로서 오늘의 소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처음 오신 몽쉘님. 네. 네. 이렇게 해장 상담소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반갑고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까 계속 화내면서 말한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말을 계속했는데 네. 사실 뭐 그렇게 제가 화가 많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실 저도 그래요. 진짜 왜 이렇게 아까 이거보다 훨씬 큰 목소리로 막 이렇게 좀 격앙돼서 말한 것 같은데 맞아요. 혹시라도 다음 기회에는 조금 더 저의 다정한 면을 보여드릴 수 지금 있도록 어필하시겠어요. 다 두 번째 섭외를 해달라고 지금. 섭외해야겠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바라는 여성이 안전할 수 있는 공간, 여성이 안전한 인터넷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투신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희 네. 내부 활동가들도 다 그렇고요. 자기 소멸성을 띠고 있는 운동 단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적인 이 영역과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인 저희 활동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의 이 투쟁에 기꺼이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저희 모집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이 홈페이지와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있는데 아무래도 내부 여력상 지금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에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페이지 팔로우 하실 수 있고 저희가 굉장히 관리를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 활동가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계속 팔로우업 하고 싶으시다면 페이지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후원회원도 CMS 신청도 받고 있거든요. 저희 페이스북 메시지로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고 혹은 뭐 저희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담 전화나 사무국 연락처로 연락 주셔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 후원을 혹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기회에 한사성. 한사성 후원을 꼭 부탁드립니다. 민우에도. 이 와중에 또 우리 저는 제가 주기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유출 몰카 사이트. 그리고 소란의 유사 사이트들을 되게 주기적으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실전으로서 네. 항상 시간을 할애해서 해요. 음.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 이렇게 할애해서 꼭 그 시간을 채우거든요. 그럼 이제 신고도 하고 이러는데 그 신고를 하고 이러니까 번거롭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뭐 나가기도 해도 전화도 받아야 되고 네. 그러면서 또 경찰들이 어떤 항상 비슷한 대응에 되게 마음이 좀 상하고 되게 지치는 네. 와중에 그러면서 이걸 하는 것이 과연 맞나 이 거대한 음. 여기에 지금 내가 무슨 뭐 바람에 진짜 계란치기 한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데 요즘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의미가 있다. 바위를 계란으로 덮어버렸죠. 네, 완전 있다. 완전 있다. 그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방송 절대 들을 리 없겠지만 제가 지금 주시하고 있는 한 명이 있어요. 걔가 지금 한 30개 한 유출된 영상을 헤비 봤는데 업로더요? 헤비 업로더가 아니라 그 영상에 그 특정 남자가 나오고 그 아. 남자가 항상 몰카를 찍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조건 만남으로 여성을 만나고 아니면 오피스 맞아요. 성매매인 것 같아요. 불러서 만난 다음에 계속 찍거든요. 그리고 계속 본인이 업로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출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러니까 본인의 얼굴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남자의. 그 남자 얼굴이 흐리지만 나오고 제가 길거리에 마주치면 그 남자를 알 것 같거든요. 그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당신의 얼굴을 제가 다 캡처해놨으니까 언젠가 너는 끝장난다. 네. 현상수배 해야죠. 난다는 거를 진짜 알아야 돼요. 얼굴로 경찰한테 제가 걔 메일을 계속 보냈거든요. 음. 근데 아무튼 경찰은 계속 짜증나게 굴고 있는데요. 무튼 누군가는 당신이 그러고 있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 안심하지 마라. 그리고 보는 사람들 너네도 언젠가 다 잡아 족치는 수가 있다. 이런 거를 항상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그걸 주시하고 있는 여성들 다 있다라는 것과 우리가 용기를 내서 정말 연대하고 있다. 이런 거를 네, 저도 오늘 막 열받으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계속 피해로서 연결되는 여성들의 이야기 그렇기는 한데 또 이게 점점 더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연대가 아니라 증언자들의 연대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나의 얘기를 함으로써 계속해서 이제 이제 더 이상 이제 피해가 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바꿔나가기 위한 나의 증언의 힘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오늘 들으면서 또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거침없는 해장 상담소는 2주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 좀 아쉬운 점은 아까 긴장하셔가지고 근황 소개할 때 네. 단체 소개하면서 네네. 너무 본인의 바빴어요. 근황 얘기를 안 하셨어. 되게 맞아. 간단하게. 얘기 지금 할까요? 지금 하면 저의 제가 근황이요? 맞춰볼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 오는 사람인데 근황을 얘기하는 네, 응. 되게 어렵게 누군지 모르는데 그래요 저희는. 몽쉘님의 요즘 근황이랄까 그런 거는 뭐예요? 네, 처음 뵀는데 네. 근황을 여쭤볼 줄은 네. 몰랐고요. 아무도 안 궁금해할 것 같은데 막 얘기하는 거 같죠? 네. 저는 최근에 아무래도 저희 상근 활동비가 좀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다 보니까 저희 내부 활동가들이 대부분 좀 생존을 위한 생계형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저도 주말 금토일에 동네 당구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당구장들도 남성들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페미니스트로서 그 당구장에서 알바하는 게 너무나 극한 직업이다라는 걸 느끼고 있고요. 뭐 술 거나하게 취한 아저씨들이 와서 막 성매매한 얘기 막 이런 식의 뭐 여성 비하적인 이야기 뭐 저한테 뭐 몇 살이냐 뭐
얼마 넘었으면은 뭐 노산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걸 계속 듣다 보니까 주말이 너무 끔찍하고 전혀 피로 회복이 안 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다음 주에 저희 단체 멤버 전부 다 같이 국제 연대체 사업의 일환으로 대만에 해외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대만에 저희와 같이 유사한 NGO 단체를 만나서 실질적인 국제 연대체를 구상을 할 생각이고 6월 말에는 미국에 갈 예정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포르노 사이트 주 서버지가 거의 미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국에 있는 단체와도 연대하고 지금 그 외에 뭐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등등의 각 나라에 있는 유사한 NGO들과 계속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 어떤 사이버 성폭력 유통되는 플랫폼을 차단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실 나라가 해야 될 일이긴 한데요. 안 하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만에 갈 때 무엇을 입을지 매우 기대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매일 뒤지고 있습니다. 네.